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창경궁 투어 언제 한번 가시죠. 서울 안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또 가면 되겠죠. 창경궁만큼 솔직히 여러 가지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궁궐도 없어요. 물론 덕수궁도 그렇고 경복궁도 그렇고 창덕궁도 그렇고 다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지만 아마 창경궁이 없었으면은 TV 드라마나 영화 없었을걸요. 일단은 장희빈이 사약을 받은 곳도 창경궁 안에 있는 취선당이라는 곳인데 지금은 그 흔적이 없습니다. 그 취선당이 어디 있었을까라고 위치를 한번 추적해보는 것도 나름 창경궁의 투어의 매력이고, 거기가 보통 그 왕실, 특히 이제 그 왕비들의 침소죠. 침전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왕들이 거기서 태어났어요. 누가 태어났냐? 대표적으로 정조도 창경궁에서 태어났고, 사도세자도 태어났고, 사도세자는 그 창경궁 안에서 뒤주에 갇혀 죽죠. 자, 이런 스토리 나중에 따로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하여간 숙종의 사랑을 독차지한 장희빈. 그런데 장희빈에 대한 사랑은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왜? 숙종이 바로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주기 때문이죠. 누구냐? 바로 영조의 엄마이신 숙빈 최씨에게 눈길을 줍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은 숙빈이라는 후궁은 아니라 무술이었어요. 무술이는 독수리 친구냐가 아니라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궁녀는 굉장히 낮은 지위죠. 궁 안에서. 궁녀보다도 낮은 지위예요. 그러니까 궁녀들에게 물 떠다 주고 물 길러주고 궁녀 빨래해주고 하는 궁 안에서는 거의 최하 층민이거든요. 인도로 치면 불가촉 천민. 인도는 그 카스트 제도가 지금 법적으로는 금지가 돼 있지만 그 말이 금지가 돼 있지 아직까지도 공공연하게 카스트가 남아 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의 그 주민등록증 같은 거 보면 그 자기의 카스트 등급이 나와 있거든요. 물론 그거 가지고 공식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카스트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불가촉 천민, 언터처블이라고 해서 손도 안 되는 그런 최하층민이 아직도 인도에 있어요. 보통 염색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거든요. 염색이 힘들어요. 생각보다. 발로 밟아야 되고 하루 종일 그거. 그건 전 직접 인도에서 본 건데 불가촉 천민이랑 약간 스쳤어요. 이렇게요. 인도 현지인이. 기겁을 해요. 우와! 목욕 바로 해야 된다고. 물어보니까 왜? 난 불가촉 천민이란 난 신체 접촉이 있었다. 와. 그 정도 레벨이 이제 무술이인데 무술이 출신이었습니다. 영조 엄마가. 이게 영조의 죽을 때까지 평생 콤플렉스였죠. 자기 엄마가 무술이었다라는 걸. 자, 그럼 둘은 어떻게 만나냐? 숙종과 그러면 무술이 최씨는 어떻게 만나냐? 일단은 야사지만 거의 정사에 따르면 이래요. 숙종이 어느 날 밤 이제 그 인현 왕후를 쫓아낸 다음에 홀로 궁궐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방에서 누군가가 누구를 기원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발 행복하소서, 제발 행복하소서. 아이고 불쌍한 우리 또 중전마마 하면서 이런 식으로. 중전마마? 숙종이 궁금해서 가봤대요. 가보니까 어떤 한 아리따운 처녀가 쫓겨난 인현 왕후의 행복을 비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면 요것만 보면은 역적이에요. 지금 왕이 엄영으로 중전을 지금 평민으로 만든 다음에 쫓아냈잖아요. 근데 쫓겨난 그 옛 엑스 왕비를 위한 기도를 궁 안에서 드린다? 이건 보통 케이스 같은 경우는 거의 역적인데요. 기록에 따르면 그 순간 숙종은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우리 불쌍한 인현 왕후를 왜 쫓아냈을까? 허허허. 그러면 최 씨는 왜 인현 왕후를 위한 기도를 했냐? 마침 인현 왕후 밑에 있던 궁녀를 보필하는 시녀였어요. 즉 인현 왕후의 무술이었습니다.
자기가 쫓아낸 그 인현 왕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숙종이 최 씨한테, 무술이 최 씨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네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말을 했다고 기록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줬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사태 행간을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말은 이미 중전마마가 된 장희빈에게서 숙종의 마음은 떠나버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여자가 지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지금 숙종 임금이 무술이 최 씨, 또 다른 여인, 그러니까 무술이건 뭔가 간에 여자잖아요. 중전마마가 된 장희빈을 놔두고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제일 먼저 긴장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치한다. 누가 가장 긴장을 했을까요? 남인들이죠. 지금 남인들은 중전마마가 된 장희빈을 밀면서 지금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남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야? 지금 우리 상감마마께서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주면 그럼 우리 중전마마인 장희빈은 쫓겨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남인도 한꺼번에 세트로 도매급으로 쫓겨날 가능성도 있네? 당연히 초긴장에 빠져요, 남인들은요. 이 무술이 최 씨의 등장으로 인해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우려는 항상 여러분 현실이 되는 거 아시죠? 아니나 다를까. 당시 장희빈의 오빠 이름이 뭐죠, 여러분? 장희재죠. 얼마나 참 나는 새도 떨어뜨렸겠습니까? 자기 여동생이 중전마마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초고속 승진해가지고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는 포도대장이 돼 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경찰청장이지요. 자, 이제 숙종의 마음은 떠났어요. 중전마마가 된 장희빈에서 떠나가지고 영조의 엄마, 나중에 영조의 엄마인 무술이 최 씨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장희빈 가문 장씨 집안의 몰락은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간 거예요. 첫 번째 타겟은 장희빈의 친오빠 장희재, 당시의 포도청장, 경찰청장인데 아니나 다를게 권력 남용죄로 장희재가 그 자리에서 쫓겨나요. 이게 봐봐요. 아니 권력 남용이라는 건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그리고 권력 남용은 어느 정도 봐줬어요. 당시에. 실권을 쥐고 있는 장씨 집안이기 때문에. 뭐 이전에는 안 그랬나? 근데 갑자기 숙종이 FM대로 법을 적용하면서 지금 권력 남용을 했다는 의죄목으로 장희빈의 오빠인 장희재를 포도대장에서 날려버려요. 그건 뭘 말하냐? 그만큼 숙종의 마음은 장희빈에게서 떠났다. 이겁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쫓겨나게 된 남인과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하려는 서인과의 치열한 첩보전이 벌어집니다. 그렇겠죠? 남인은 지금 자리를 지켜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장희빈을 지켜야 되고, 서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지금 장희빈을 끌어내린 다음에 뭐 인현 왕후를 다시 복귀를 시키든지 해야 돼요. 첩보전. 드디어 조선판 007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서인 측 김춘택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안 외우셔도 돼요. 와, 얼마나 대범한 인물이었냐면 일단 쫓겨났잖아요. 서인들은 다. 그러니까 국내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첩보전은 곧 정보전이죠. 정보를 알아야지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서인 김춘택은 어떤 말도 안 되는 일까지 벌이냐면요. 그러니까 궁인, 그러니까 무슨 뭐 내시든지 환관이든지 궁 안에서 근무하는 어떤 남자의 여동생을 자기 첩으로 들여버립니다.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첩의 오빠가 궁 출입하잖아. 정보 얻으려고 억지 결혼까지 해버려요. 심지어 장희재의 부인과 간통을 합니다. 연애를 해요.
왜? 장희재 부인을 사랑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장희재는 당시 권력 서열 넘버 1, 2, 3였겠죠. 정보를 캐내기 위해 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륜까지 저질러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 남인들은 그런 걸 몰랐을까요? 이런 그 서인들의 이런 첩보전을 알죠. 지금 그 김춘택이라는 인간이 뭐 국민의 여동생을 첩으로 들이고 장희재 부인과 간통한다는 건 딱 레이더에 바로 찍어내요. 김춘택이 저 녀석이 말이야. 지금 요즘 정보를 여기저기서 캐고 있다고 하는데 자식 이것들이 건방지게 아이고 안 되겠다. 이 기회에 살려는 줬더니 서인들 쟤네들 안 되겠어. 서인들 싹을 다 씨를 말려야 되겠어 하면서 조선시대 때 자기의 적을 날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무조건 영모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왕한테 반역을 저지르려고 했다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집권 남인들, 장희빈을 밀고 있던 남인들이 서인의 김춘택 등등 무리들이 영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고발을 해버립니다. 이게 먹혀버리면 서인들은 싹 다 멸종돼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랬으면 재미가 없죠. 서인도 앉아서 당하지 않습니다. 바로 반격을 해요. 어떻게 반격을 했을까? 한번 상상해봐요. 어떻게 하면 타격을 입힐 수 있을까? 어떻게 했냐면 장희재 등등등이 장희재가 숙빈 최씨, 무수리 최씨를 독살하려고 했다라고 역고발을 해버려요. 우와. 봐봐요. 이건 이 서인들이요. 숙종이 이미 무수리 최씨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비장의 카드 던진 거예요, 지금요. 지금 저 무수리 최씨 우리 주상전하가 지금 사랑하는 거 맞지? 맞아. 그래. 이 기회에 그냥 다 날려버리자. 그 지금 숙빈 최씨 를 장희재 일당들이 남인 일당들이 독살하려고 했다. 이렇게 고발 카드 던져버리자. 오케이. 전하! 장희재가 주상전하 네가 사랑하는 너 숙빈 최씨 사랑하는 거 맞지? 걔 죽이려고 했다고 해요. 자, 양쪽 다 영모 주장을 한 거예요. 지금 서인도 그렇고 남인도 그렇고 이제 숙종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서인과 남인이 목숨을 건 마지막 지금 카드를 양쪽에 던진 거예요. 지금요. 숙종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둘 중에 한쪽이 손을 들어줘야 돼요. 지금 일단 먼저 지금 집권 남인들이 서인의 김춘택 등등등이 영모를 꾸미고 있다고 해서 먼저 지금 카드 던졌잖아요. 영모 얘기 나오면 일단 고문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숙종은 그래 서인이 진짜 영모를 꾸몄는지 야당인 서인이 영모를 꾸몄는지 다 끌고 와서 조사해봐. 조사 다 했어요. 끝난 다음에 숙종은 최종 판결 내립니다.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영모가 그렇게 무슨 누구 남의 집 강아지 이름이야? 이렇게 쉽게 영모한 너희들 남인들 이건 왕을 우습게 본 거야 해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하룻밤에 당시 이제 이제 민남이라고 우의정 당시 남인의 최고 지도자였거든요. 민남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문에 참여했던 남인들 싹 다 숙청을 해버려요. 집권 남인들이요. 싸그리다. 진짜 싹 다 날려요. 하룻밤에. 심지어 당시 승정원에 있던 그 관리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에 있던 사람들이 싹 다 남인들이었거든요. 싸그리 다 날려버려요. 너희들 다 사표 쓰고 다 너 유배가 준비하라고.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에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다 날려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조선 최초로 가승지라는 또 직업이 등장합니다. 임시승지요. 임시 대통령 비서실장. 그 정도로 한 큐에
숙종은 남인 정권에 관련된 인물들 싸그리 다 날려버려. 그 빈자리가 남았겠죠. 그 빈자리들을 누구로 채우냐? 그렇죠. 야당으로 있던 서인들 가운데서도 서인들이 또 둘로 쪼개졌다는 거 기억하시죠? 뭐로 쪼개졌죠, 여러분들? 서인이 소론, 노론으로 쪼개진 거 기억 안 나시면 오늘부터 다시 외우시면 되지. 서인이 소론, 노론으로 갈려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그때 뭐 누가 잘못했는데 그 한번 봐줘 라고 했던 고리타분한 할배들, 송시열을 비롯한 할배들이 노론이고, 뭐야 저 할배들 미친 거 아니야? 야 할배들 FM대로 처리하자고. 원칙은 원칙 아니야. FM 몰라 FM? 원칙대로 합시다 라고 했던 젊은이들이 서인 가운데서도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소론이었잖아요. 늙은이들 노론, 젊은이들 소론. 숙종은요 노론 빼고 서인 가운데서도 소론으로만 새로운 정권을 꾸밉니다. 왜일까?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숙종은 송시열이 싫었어요. 죽였잖아요. 나이 80 넘은 할배 지 말 안 듣는다고 사약 완샷 때렸지 않습니까? 송시열은 누구다? 서인 가운데서도 노론 대빵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서인들 말이야, 내가 다시 너희들한테 정권을 주는데 내가 숙종이 말이야, 노론 너는 빠져. 송시열 따랐던 너희들은 빠지고, 젊은이들 몇 년생이야? 95년생인데요. 저는 94년생입니다. 저는 2002년생 월드컵 때 태어났습니다. 월드컵 베이비예요. 그래, 젊은이들 너희들만 와가 된 겁니다. 요것이 갑술환국이라고 해요. 갑술년에 일어난 여당 야당 체인지, 남인들 싸그리 다 아웃되고 이 서인들 가운데서도 젊은 소론들이 다시 집권을 한 것이 갑술환국이에요. 이 갑술환국으로 새롭게 정권을 잡은 서인들의 지도자는 누구였느냐? 남구만입니다. 이번에 투표할 때 동구, 서구, 북구 빼고 남구만 투표를 하라가 아니라, 남구만이라고 해서 우리 또 제가 존경하는 남희석 씨의 또 조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의정이 돼요. 남구만 선생께서. 사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남구만 선생이요, 진짜 남희석 씨랑 똑같이 생겼어요. 놀라운 DNA의 힘이죠. 남구만 선생님은 우리가 국어 시간에 다 한 번씩 하셨던 분이에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이걸 쓰신 분이에요. 남구만이요. 얼떨결에 남구만, 서인 소론의 지도자 남구만이 영의정이 돼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환국의 본질은 뭐였냐? 바로 장희빈을 중전자리에서 날리는 거였어요. 그러면 숙종은 왜 장희빈이 갑자기 싫어졌을까? 그렇게 사랑했는데, 일단 여러분, 사랑의 유효기간은 1년 5개월밖에 안 돼요. 아무리 저 나름대로 연애학 박사로서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대 없이는 못 살아 해도, 야 우리 도망가자, 부모님이고 다 필요 없고 우리 저기 홍콩 가서 살자 하죠.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사랑의 유효기간은 길어봤자 2년밖에 안 돼요. 지금 너 없이 못 살아, 너 도피 여행 가자 하시는 분들 제 말 믿고 딱 3년만 지나봐요. 누군지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생각해봐. 여러분 대학교 1, 2학년 신입생 때 그 영화 건축학 개론같이 너 없으면 못 살아 한 친구들, 종이학 1000개씩 접어주고 했던 친구들 이름 기억나요? 하긴 이름은 기억난다. 어쨌든 다 필요 없어. 왜 그러면 숙종 마음에서 장희빈이 아웃됐을까? 일단은 이뻐요. 장희빈이 이쁘다고 얼평의 실록에 나와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은요, 웬만하면 얼굴 평가 안 해요. 근데 실록에서조차 얼굴이 참 곱다라고 나와 있는 거는 그만큼 예뻤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역대 드라마에 나왔던 장희빈 가운데서 가장 장희빈에 어울렸던 장희빈은 누구예요? 게시판에 한번 남겨보세요. 전인아 씨 있었고, 또 누구 있었지? 김태희 씨 있었고, 등등등등. 여러분 한번 투표 한번 해보십시오. 하여간, 미모는 그렇지만 다가 아닙니다. 뭐, 얼굴 보고 살 것도 아니고, 저도 뭐, 나이 들고 보니까 얼굴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단, 뭐가 안 맞아, 코드가요. 장희빈은 중인 출신이에요. 양반도 아니에요. 평민 집안에서 자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 맘대로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현실이잖아요. 생활이고. 코드가 안 맞아 보니까 자기는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긴 왕비가 지 맘대로 하니까 충동적으로 행동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래서 어떻게 그럼 쫓아냈을까요? 장희빈을.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